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유니스 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연방거래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의 소비자 교육 전문가로서 소비자들이 사기를 피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 기획과 시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선호하는 언어로 필수 자원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쁘게도 광역 시애틀 한인회와 FTC가 협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협력을 통해 구성원들께 사기와 신원 도용을 피하는 방법, 나아가 사기 방지, 예산 책정, 신용 사용 등에 대한 세미나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 시리즈 중 첫 번째로 다룰 내용은 신원 도용에 대한 이해와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사기범들이 개인정보를 노리는 목적을 이해하기, 신원 도용을 발견하고 피하는 방법, 자신과 커뮤니티를 보호하는 방법, 그리고 신원 도용이 발생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을 다룰 것입니다. 이번 한국어 세미나를 통해 유용한 정보와 자료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연방거래위원회 FTC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미국 연방정부의 소비자 보호기관으로서 사기, 기만적 행위, 불공정 비즈니스 관행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법을 집행하고 조사를 수행하며 법을 위반한 기업과 사람들을 고소하고 가능하면 사람들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인쇄물, 온라인, 대면 또는 가상교육 및 홍보를 통해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리와 비즈니스에 대해 책임 소재를 알려줍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연방거래위원회의 임무에는 오늘 우리가 초점을 두고 다룰 신원 도용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를 감독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오늘 세미나의 목적은 신원 도용범들이 무엇을 훔치고 싶어 하는지, 왜 훔치는지, 신원 도용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이해하고 이를 피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 배우고 신원 도용 신고 단계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원 도용이란 무엇일까요? 신원 도용은 누군가 귀하의 허락 없이 개인 또는 금융 정보를 사용하여 새로운 신용카드를 개설하거나 자동차 대출을 받는 등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할 때 발생합니다. 신원 도용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년 FTC에 보고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FTC의 소비자 센티널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2024년 기준으로 FTC가 114만 건에 가까운 신원 도용 신고를 접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원 도용을 경험한 사람들 중 극히 일부만이 신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고된 신원 도용 유형과 사기 신고에 대한 다른 흥미로운 정보도 있습니다. 데이터는 ftc.gov/explore data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원 도용범들이 노리는 것들. 신원은 바로 귀하를 고유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신원 도용범이 원하는 것은 이름, 주소, 사회보장번호, 금융정보, 온라인 인맥, 인지도 등의 정보입니다.
우리는 이런 개인정보들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 신청이나 은행 계좌 개설과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지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이 정보를 훔치면 사용자 명의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매우 귀중하기 때문에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원 도용범이 귀하의 정보로 할 수 있는 것. 신원 도용범들이 일단 귀하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나면 물건을 사고 귀하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용범들은 신용카드로 물건 구매하기, 귀하의 이름으로 새로운 신용카드 받기, 귀하의 이름으로 전화, 전기 또는 가스계좌 개설하기, 건강보험을 사용하여 의료 서비스 받기, 실업수당 받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용범들은 귀하의 정보를 사용하여 취업을 하거나 세금 환급을 훔치거나 심지어 체포될 경우 당신인 척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신원 도용범들이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훔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도둑이 지갑이나 휴대폰을 훔쳤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유출로 인해 온라인 계정이 해킹당하거나 정보가 유출되어 나쁜 사람이 신용카드나 온라인 뱅킹 계정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 유출이란 어떤 이유로 데이터가 유출되어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원 도용이란 누군가 그 정보를 악용했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신원 도용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원 도용 신고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도둑들은 우편함과 쓰레기통을 뒤져서 정보를 찾기도 하는데 도둑들은 알아낸 정보를 사용해서 신용카드나 온라인 뱅킹 계정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셜미디어에서 온라인 성격 검사, 간단한 설문조사 및 기타 유형의 퀴즈가 있습니다. 무해해 보이는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사용자와 커뮤니티 구성원이 더 많은 개인정보를 공유할수록 악용될 위험이 더 커집니다. 사기꾼들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몇 가지 답변을 사용해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기꾼들이 보안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퀴즈를 통해 피싱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도용범들은 퀴즈 답변을 사용하여 계정을 재설정하고 은행 및 기타 계정 정보를 훔칩니다. 일부 사기꾼들은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고 해킹된 계정 소유자의 친구들에게 퀴즈를 공유하는 것을 가장하여 악성 소프트웨어 링크를 보냅니다. 유해한 QR코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사기 QR코드는 도둑들이 정보를 수집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QR코드는 이제 어디에나 있는 것 같습니다. 식당의 메뉴를 보거나 공영 주차 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QR코드를 스캔했을 수도 있습니다. 콘서트나 스포츠 이벤트에 입장하거나 비행기에 탑승할 때 휴대폰의 QR코드를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는 그 인기를 설명합니다. 안타깝게도 사기꾼들은 개인정보를 훔치기 위해 QR코드에 유해한 링크를 숨깁니다. 예를 들어 사기꾼은 주차 미터기의 QR코드를 자신의 것으로 덮어버리기도 합니다. 일부 사기꾼은 사용자와 커뮤니티 회원에게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QR코드를 보내 의심스러운 활동이나 계정의 문제, 패키지 배송 누락 등의 이유로 사람들이 QR코드를 스캔하게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QR코드를 스캔하고 별 생각 없이 URL을 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짓말입니다. 사기 QR코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캔하면 휴대폰에 악성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귀하가 알아채리기 전에 정보를 훔쳐갈 수 있습니다. 또한 진짜처럼 보이지만 진짜가 아닌 스푸핑 사이트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로그인하면 사기꾼들이 귀하가 입력한 모든 정보를 훔칠 수 있습니다. 신원 도용 발생을 알 수 있는 방법. 신원 도용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면 신속하게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내 신원을 도용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서를 읽어보세요. 구매하지 않은 물건에 대한 요금이 있나요? 은행 명세서에 결제하지 않은 인출 내역이 있나요? 신원 도용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편을 확인하세요. 청구서를 받지 못하셨나요? 개설하지 않은 계정에 대한 청구서를 받았나요? 모르는 고용주와 관련된 편지를 받았나요? 누군가가 신원을 도용했을 수도 있다는 신호입니다. 신용보고서를 받아보세요. 정보가 정확한가요? 모르는 계정이 보인다면 신원 도용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잠시 후 매주 신용보고서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신용 동결 설정. 지금까지 우리는 신원 도용범들이 어떤 정보를 훔치고 싶어 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들이 그것으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쯤이면 여러분은 아마도 이렇게 묻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원 도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까? 이 세미나 직후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신용 파일에 대한 무단 접근을 막기 위해 신용을 동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는 도둑들이 귀하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잠시 후 신용보고서에 신용 동결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신용 동결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용보고서에 신용 동결이 설정되어 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귀하의 이름으로 새 신용 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신용 동결은 무료로 설정할 수 있으며 해제할 때까지 지속됩니다. 해제도 무료입니다. 신용 신청, 아파트 임대 또는 보험 가입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동결을 해제했다가 완료되면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신용 동결 방법. 신용을 동결하려면 Equifax, Experian, TransUnion 세 곳 주요 신용기관에 각각 문의하세요. 연락처와 자세한 정보는 ftc.gov/creditfreeze에서 확인하세요. 신용기관 사이트에서 동결을 설정하려면 사회보장번호를 포함한 신원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동결을 해제하는 것도 무료입니다. 동결을 해제하려면 대출기관에서 신용을 확인하는 모든 기관에 연락하면 되고 휴대폰, 신용카드, 아파트, 직장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 신용 동결 외에도 신원 도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원 도용은 데이터 유출과 같이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출생증명서 및 재정명세서와 같은 중요한 문서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가능하면 자물쇠와 열쇠로 잠그세요. 그리고 명세서를 버릴 경우 먼저 파쇄하세요. 사회보장 카드를 지갑에 넣고 다니지 마세요. 대신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지갑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면 카드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또 갑자기 예기치 않게 연락하는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마세요. 합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사회보장번호, 은행 계좌 또는 신용카드 번호를 물어보는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사기꾼들만 그렇게 합니다. 추측하기 어려운 비밀번호를 사용하세요. 비밀번호가 있는 경우 계정에 로그인할 때 인증 수단을 하나 더 추가해서 이중 인증을 사용하세요. 작은 발걸음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무료 신용보고서. 이제 신용보고서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고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보고서에는 자동차 대출, 모기지, 신용카드와 같은 항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실수일 가능성도 있지만 신원 도용의 징후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annualcreditreport.com에서 Equifax, Experian, TransUnion 등 새 신용기관을 통해 매주 무료로 보고서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자료 받기와 공유하기. 이제 주변 사람들과도 공유할 수 있는 무료 자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ftc.gov/idtheft부터 시작하겠습니다. ftc.gov/idtheft에서 세금 신원 도용 및 아동 신원 도용에 대한 자료와 오늘의 주제에 대한 여러 아티클 링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비디오, 도움이 되는 자료 링크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스페인어로도 제공됩니다. 뿐만 아니라 consumer.gov/korean에서 한국어로 된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신원 도용을 포함한 다양한 인쇄본을 주문 배포하고 싶으시면 ftc.gov/bulkorder에서 주문하세요. 배송을 포함 모든 것이 무료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공동체를 위한 유용한 도구이며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신원 도용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보실 수도 있고 공유하실 수도 있는 다양한 유튜브 비디오가 있습니다. 신원 도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한 이 비디오는 30초 안에 시청자들에게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같은 내용의 비디오를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 중국어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신용 동결이 신원 도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슬라이드에 표시된 정보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ftc.gov/bulkorder에서 무료 한국어 인쇄본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신원 도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빨리 조치를 취하십시오.
어떤 계정이 유출되었는지 알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계정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연락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가능한 빨리 identitytheft.gov에 접속하세요. FTC 웹사이트에서는 신원 도용을 신고하고 그로 인한 문제를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인 맞춤형 계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를 클릭하고 프롬프트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신원을 도난당하거나 악용된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세부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사이트는 해당 정보를 사용하여 맞춤형 복구 계획을 수립합니다. 스페인어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identitytheft.gov 웹사이트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제공됩니다. 다른 언어로 신고하시는 것이 더 편하시다면 1877-438-4338로 전화하여 3번을 눌러 언어 목록을 확인하세요. 한국어는 6번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동부 표준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미나를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원 도용범들이 무엇을 훔치고 싶어 하는지와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그런 다음 신원 도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조언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에 대해 논의했고 마지막으로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동향을 따라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ftc.gov/consumeralerts에서 소비자 알림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소비자 알림에 가입하면 이러한 사기의 최신 버전을 발견하고 피하고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이 담긴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알림은 소셜미디어에서도 쉽게 공유할 수 있어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